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화학세포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요즘 말입니다. 자영업자 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 주인이 제2금융권, 캐피탈 이런 데 자주 다니고 사채쓰러 가면 그로부터 1년 안에 확실히 망하지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방구가 잦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천둥이 잦으면 벼락이 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가 작게 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북한이 최근 들어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별로 없는 것들이 150대를 하늘에 띄웠니 하면서 수시로 비행기를 띄웁니다. 맞는가 모르지만은 띄우다가 고물 비행기는 추락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것뿐입니까? 지난 14일 새벽과 저녁에는 560발의 대포를 갖다가 동해와 서해에서 쏴댔습니다. 연평동 주민들이 전쟁 나는 줄 알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육해공에서 전방위로 쏴대고 있고 북한이 올해 들어서 쏴댄 미사일의 전체 가격이요 1조 5천억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돈으로 저렇게 쏴대고 있을까요? 주변 나라들을 단지 겁주려고 저런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만한 그런 규모가 있는 나라입니까? 북이 저러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위한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북이 도발하는 부분을 예사로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학자들은 북이 결국은 SLBM을 한 번쯤 쏠 거다. 그리고 북이 그 다음에는 ICBM을 한 번 쏠 거다. 그 다음엔 이제 7차 핵실험을 할 거다. 요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하는 일 중에 항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그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냐, 북한판 에이테킴스냐, 또 북한판 초대형 방사포냐. 그래서 핵도 방사포에 넣어서 쏘면서 그걸 갖다가 유도 기능까지 하고 해피 기능까지 한다. 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쏘면 이것이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은 모든 부분들을 다 계획하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식으로 도발을 하죠. 기차가 터널 안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차 화물칸에서 미사일을 쏜다. 심지어 도크를 갖다가 만들어서 저수지 가운데 가라앉혀서 그 독 가운데 SLBM을 넣어놨다가 저수지에서 SLBM이 날라온다. 처음에는 고정식 발사 장치에서 액체 연료로 쏠 거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동식 발사 장치에서 고체 연료로 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한꺼번에 다양한 것을 섞어 쏘기를 한다. 그럼 한꺼번에 한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날라올 때 그걸 한국이 요격할 수 있겠습니까? 페이트리엇이나 사드나 천궁으로 요격을 가능하겠습니까? 또 낮은 고도로요, 순항미사일로 쏘면 그것은 탐지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북한이 지금 탐지와 요격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럼 북은 진짜로 전술핵을 쏠 거냐? 자, 북한이 전술핵을 쏜다면 미국도 아닙니다. 괌에 있는 미군 앤더슨 기지도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 기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쏘면 남한으로 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도 남한을 향해서 지금 바로 전술핵을 쏘면 미국도 실제로 북한을 향해서 핵을 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은 직접 전쟁에서 쓰기보다는 일정하게 전술핵을 기반으로 둔 새로운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 최근에 560발의 포를 쏘면서 하고 있는 저 도발의 끝은 뭐냐? 제가 봤을 때요, 북이 결국은 남한의 특정 취약한 지역을 재래식 전투력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을 들이밀면서 미사일로 무차별로 발사할 거니까 미군이나 한국군이 구원하러 가지 마라. 그래서 점령지를 꽉 쥐고 앉아서 그야말로 중국 등을 세워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남한 내에 종북 세력을 동원해서 총동원하겠죠. 그러면서 평화를 외치고 전쟁 반대를 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이가 우길기 반일 프레임을 걸은 것도 결국은 북한의 지금 도발 전략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나 군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면요, 북이 어디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협상에 놓을까, 그리고 전술핵을 가지고 그 협상 전력을 극대화시킬까, 대부분 서해 5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서해 5도 중에는 소청도, 대청도 같이 중대 병력 이하의 이 주둔군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점령하긴 좋겠지만은 그 점령해서 협상으로 들어가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라는 겁니다. 연평도도 그러기에는 좀 적은 규모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북이 이 점령을 해서 협상을 할 정도의 쇼킹한 부분이라면 서해 5도 중에 가장 서쪽에 있고, 더 나아가서 육지에서 구원하러 가기에, 구원군을 보내기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백령도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백령도 섬 전체가 지난 수십 년간 요새화되어 있다. 그리고 백령도는 해병대 제6여단이 주둔하고 있고 6해군 병력이 있어서 점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하는 그런 계획에는요, 북한의 장산곶 등에 152mm짜리 곡사포가 한 60문 정도 있는데 실제 숨겨진 것까지 포함해서 100개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북한이 해안포, 절벽에 숨겨놓은 포 등을 총동원하고 미사일을 동원해서 처음 백령도에 대해서 미사일과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백령도에 포격하는 부분에 따라서 한국군과 미군이 지금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에 대해서 전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연평도 포격 때도 전면 전쟁을 하지 않고 백령도 포격은 단지 백령도 방어 포격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전력에서요, 백령도에 자주포가 한 20문 정도 있지만은 그거 훈련할 때 육지로 갖고 뭐 파주로 온다 어쩐다 하면서 저기 배에 실어서 가지고 온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19 군사회담 때문에 제대로 포사격 훈련도 못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가 2010년에 나왔을 때 그 자주포가 거꾸로 쏘고 있는 데 대해서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걸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령도에 자주포가 한 20문 있지만은 그걸로 커버하기에는 북한의 포격이 극심하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포격하는 사이에 북한의 고안포 기지가 백령도에서 50km 미만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지는 무엇을 하는 기지냐? 공기 부양정을 70척이나 가지고 2개의 여단 규모의 병력을 30분 이내 백령도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포를 막 쏘기 시작해요. 이쪽도 쏘겠지만 초반에 저쪽 화력이 월등히 나을 겁니다. 포가 막 쏟아지면 대부분의 군인이 다 참호 내에 들어가죠. 그 사이에 북한군의 공기 부양정이 초고속으로 백령도를 향해서 가면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급과 일부 글라이더 등이 낙하산 부대를 보내면서 2개의 여단이 30분 내에 상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령도에는 주민이 한 5,000명, 군인이 한 5,000명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00명인데 그중에 절반은 군인이다. 자, 그러면 한국군의 전력을 좀 본다면 한국군의 핵심 전력은 해병 포병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병 61대대, 그리고 해병 62대대가 백령도 해안 근무하면서 방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곶에서 백령도까지는 15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근처에서 지금 충돌이 많이 났죠. 대평해전이 2009년도, 또 천안함 피격이 2010년도, 연평도에서
연평해전이 1차 99년 또 2차 2002년에 있었고 연평도 이 포격 사태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병 63대대 현빈이 여기 근무했다잖아요. 이 대대는 고석단정을 보유해서 예비대대이자 일종의 그 전투주정 소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갑차 소대도 여기에 지금 속해져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여단이 일부 임무가 방어뿐만 아니라 이 상륙작전이 포함된다라는 게 해병 이제 63대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가 있어요. 이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는 백령도를 향해서 기습 공격하려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 부대를 격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방공 부대가 공군 부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군 부대는 NLL 고석정 기지가 있다라고 해서 백령도에는 6해공 해병해서 5,0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 9.19 군사합의 때 백령도에 근무하는 병력을 한 10% 정도 감축했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검증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행하는 배들은 NLL 금지구역 등을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한 220km가 백령도까지의 거리다라고 보이고요. 해저 케이블을 못 갈아서 무선 인터넷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급수 문제가 좀 심각하고 높은 산이 없이 제일 높은 것이 백령도에서 200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이라 행군할 데가 별로 없어서 백령도 섬 주변을 도는 행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는 전쟁이 나면 백령도 근무 병력이 가장 먼저 전투를 치르고 또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아주 최악의 곳으로 꼽히고 있지요. 자, 백령도는 원래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업도 있지만. 그래서 백령도의 그 쌀등이 다 군인들이 사들여서 1년분은 비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에 지금 아파치 헬기가 배치된 것은 연평 포격 이후에 지금 아파치 헬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파치 헬기의 레이더가 지금 북한의 고속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일부 떨어져서 걱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북한의 상륙 부대를, 북한의 낙하 부대를, 공수 부대를 백령도의 기존의 이 해병대 참호와 뒤섞이게 만들어서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상당수의 한국 해병대를 포로로 잡은 다음에 계속 북한에서 후속 상륙 부대를 보내서 뒤섞이게 만들고 그래서 완벽하게 승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곳곳에 부대별로 이 전투가 벌어지는 난장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쪽이에요. 그러면 육지에서 백령도까지 비행기가 날아가서 해상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북한 군들이 전부 뒤섞여 버리고 일부는 또 포로도 잡고 일부는 전투가 되고 이런 양상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북한에 아주 가까운 백령도의 특성으로 봐서는 이 난장이 벌어지면 북이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럼 한국군 비행기가 이제 구원하러 뜨려고 할 때 북한이 뒤섞어 버리면 한국군 비행기가 떠서 뒤섞여 있는 이미 상륙이 끝난 부대들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군 정원 부대나 이런 부분들이 온다고 할 때 아마 북한이 그때 전술핵 미사일로 평택을 겨냥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될 거고 이때 중국이 말리는 척 하면서 협상하라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과연 미군이 백령도에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개입을 할라 들까요? 아니면 미국도 말리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군이 백령도에 계속 군대를 보내서 상륙시키고 공수부대를 보내서 낙하시키고 하면서 백령도 싸움판을 키울까요? 아니면 백령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보내지 않고
지켜보고 협상으로 해결하러 들까요? 또 백령도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계속 싸우게 할까요? 그들로 하여금 북한에 항복하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백령도의 이런 복잡 다단한 전략 문제를 알고나 있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이 서해오도 방어에 대한 확고한 각오를 갖다가 국민 앞에 담화로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전술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한국군의 전력이 그렇게 세다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한국군의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북한군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는 육해공 해병대 병력이 과연 북한군을 저지할 만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평도 포격을 겪고도 우리는 반성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결국은요, 백령도를 타켓으로 삼아서 재래전을 벌여서 신속히 한국군과 뒤섞인 난장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수원 등에서 뜬 한국의 전투기 전폭기가 공격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결국은 그 속에서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 병력 동원이나 미군의 지원을 전술핵으로 쏘겠다고 협박하면서 북한이 전술핵이 가진 가치를 백령도 점령을 통해서 테스트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핵은 사용하면 끝이에요. 사용하기보다는 협박용으로 적절한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백령도 문제요.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오늘의 디저트. 윤석열 대통령은 백령도 방위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